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이제 세 번째 문제. 오늘도 역시 살림의 기능 문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 살림의 기능 6가지 중에서도 산지제 방지림. 그 살림의 그 기능 그 부분 중에서 가장 그 빈도가 높은 패턴이 산지제 방지림 파트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님, 그 다음에 그 살림 휴양림 파트. 예, 이 세 가지가 거의 그 단골로서, 또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산지제 방지림과 그 살림 그 휴양림에 대한 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살림의 기능은 무조건 그 알고 그 시험장에 그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또 역시 가장 그 제일 상위 범주, 역시 그 살림의 그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이제 답안 전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살림의 기능의 개요. 살림의 그 기능은 무엇이냐? 그 살림의 기능이라는 거는 그 살림의 그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입지 여건, 그 다음에 이제 산주와 그 지역 주민의 요구,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6가지 기능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저는 이제 기호를 시작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서는 그럼 이러한 그 살림의 기능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목재 생산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원 함양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산지 재해 방지림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님이 있고, 살림 휴양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보전님이 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세 번째 단락.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그럼 이제 산지 재해 방지림의 조성과 관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우선 산지재해 방지림을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서 산지재해 방지림의 관리 목표는 무엇이냐. 관리 목표는 토사 유출, 산사태, 대형 산불, 산림 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 강한 산림을 산림 그 산지재해 방지림의 그 관리 목표로서 정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와서는 이러한 그 산지재해 방지림에 있어 가지고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사방지 등에 있어 가지고 토사 유출의 우려가 있는 산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산사태에 우려가 있는 그 과밀 그 침엽수 단순림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서는 대형 산불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침엽수 단순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산림 병해충의 그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조성그 관리 방법, 그러니까는 조림이라든지 숲 가꾸기 방법, 그 다음에 수확 벌채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그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 예,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형별 그 관리에서 첫 번째, 사방지 등이 있어가지고 토사 유출의 우려가 있는 산림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조림을 이제 먼저 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나무의 그 뿌리가 이제 다층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참나무라든지 그 소나무 이런 그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청근성 수종이 혼합이 되도록 조림 그 수종을 선정하는 것, 이게 그 가장 첫 번째 조림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사방지 같은 경우에는 오리나무라든지 아까시나무, 쌀이나무 이런 그 질소 고정 효과가 큰 수종과 그 속성수를 혼합해서 그 조림 수종을 선정을 한다라는 거. 예, 이렇게 그 조림 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아까 그 첫 번째 그 제가 이제 청근성 수종과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청근성 수종을
같이 이제 혼효가 되도록 조림 수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산사태 그 예방, 어찌 보면 이게 산사태 예방 그 효과적인 측면과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그 심근성 수종이라 그러면은 거의 그 직근성 수종을 아마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수종 자체가 이제 그 세건이 이제 잘 발달하지 않고 직근성, 그러니까 쭉 그 직근만 이제 쭉 성장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말뚝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층근성 수종 같은 경우에는 직근성 수종이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발달이 미약한데 반해가지고 세건이 또 많이 그 발달을 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층근성 수종은 이제 또 말뚝 효과에 대한 그 거물망 효과라고 하죠. 거물망 그 효과에 대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층근성 수종과 심근성 수종을 혼합을 해가지고 그 조림을 했을 때는 이 토사를 그 말뚝 효과가 말뚝 효과하고 거물망 그 효과에 의해 가지고 그 토사를 그 고정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림을 그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그 10점짜리 약수령 문제 파트에서 그 수목이 그 가지는 그 산사태 그 예방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수목이 가지는 그 말뚝 효과라든지 그 거물망 효과 그 두 가지를 그 핵심 그 키워드로 해서 그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조림을 했으면은 예, 또 추가적으로 또 더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토심이 깊은 곳에는 이제 활렵수, 그리고 얕은 곳에는 침엽수 위주로 이제 조림 수종을 이제 선정한다라는 거. 예, 그 수종 언급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론 이제 그 핵심 그 키워드는 그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정근성 수종을 그 혼합되도록 조림 수종을 선정한다라는 거. 이게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그게 되겠는데 예시로서 그러면 그 심근성 수종에는 그 참나무리가 있고 소나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번째 그 질소 고정 효과 큰 수종이라고 했죠. 그 질소 고정 효과가 큰 수종에는 오리나무가 있고 아까시나무가 있고 쌀이나무가 있다라는 거. 예, 수종 언급을 해주는 것도 오히려 해주지 않는 거에 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헥타르는 5,000본을 그 기준에서 입지 조건에 따라서 그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그 숲 가꾸기를 하겠죠. 숲 가꾸기를 할 때는 이제 그 뿌리 발달과 그 하청 식생의 그 생육 그 촉진을 위해 가지고 3년급 이상의 산림에 대해서 이제 속가배기를 실시를 하는데, 근데 웬만해서는 이러한 그 토사 유출에 우려가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은 지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이게 그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상에 나와 있다라는 거. 예, 그 염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엽수림 침엽수 단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가배기를 해가지고 그 다층 혼혈임으로 전환 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산림의 이제 그 사방 기능 그 제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숲가꾸기를 그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러한 토사 유출에 우려가 있는 산림에는 수확 벌채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아마 그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그 과밀 그 침엽수 단수님이 되겠는데, 역시 이제 그 조림 수종은 거의 아까 첫 번째 그 토사 유출 우려제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선 그 심건성 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층건성 수종을 그 혼용 그 조림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숲 가꾸기 4번 그 약도의 속가배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뿌리 발달이 좋은 침엽수와 활엽수 그 혼혈임으로 유도를 한다라는 거. 이게 그 조선 관리에 대한 그 대표적인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내려와서는 대형 산불에 이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님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그 산불 이제 피해지를 이제 만약에 이제 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주풍 그 방향을 고려를 해서 그 참나무가 가장 대표적인 내화 수종이 되겠죠. 이러한 그 내화성 수종을 가지고 30m 내외의 내화 수림대를 교호로 조성을 하고 이러한 그 내화 수림대 간격은 30m 이상으로 그 설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약도의 속가배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해 실시해서 그 혼요림으로 유도해 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층에는 그 활력도를 식재해서 역시 그 혼요림으로 조성을 해준다라는 거. 게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불 피해지에 있어가지고 이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럴 때는 교호 대상으로 역시 이제 실시를 하는데 이러한 그 벌채하지 않은 지역은 이제 조림지가 어린 나무 가꾸기에 도달할 시점에 그 벌채를 하고 조림을 실시를 한다라는 거. 그게 이 대형 산불 그 피해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그 조성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산림 그 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수님입니다. 이러한 그 산림 그 병해충의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그 조림 수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 그 산림 그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종을 이제 선정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혼요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제 수종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산림 그 병해충 발생을 그 방지 또는 이제 확산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성 그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피해목 제거지에 대해서 우선 그 조림을 실시를 해주고요. 역시 또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은 약도의 속가배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해 실시하고, 종 다양성이 높고 이제 생태적 활력이 좋은 혼요림으로 유도를 한다라는 거. 이게 그 산림 그 병해충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수님에 대한 조성구 관리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거 각 그 유형별 그 관리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 각 그 유형에 따라서 좀 내용이 서로 비슷비슷한 듯 하면서도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마 이거 별도로 그 개인적으로 암기를 한다든지 공부를 할 때 그런 그 약간 좀 애로사항이 아마 있을 건데, 결국에는 제가 핵심 그 키워드 몇 개로만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 심건성 수종과 천건성 수종 그 혼요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소 고정 효과가 이제 큰 수종을 조림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속가배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약도의 속가배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요림으로 그 유도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불 피해지 같은 경우에는 내화 수림대 조성한다라는 거. 이게 이 그 산지재해 방지림의 각 그 유형별 가장 그 핵심적인 그 핵심 그 키워드라고 그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키워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문장을 그 연결하는 방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예시도 첨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천건성 수종과 그 심건성 수종과 그 천건성 수종 그 설명드렸죠. 뭐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직근이 이제 많이 발달하는 그런 그 인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건성
청근성 수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그림을 이제 그려주면서 이거는 이제 그 말뚝 효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청근성 수종은 그물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이 그림도 한번 첨부를 해주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지금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혹시나 또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그 자료를 찾으시면서 정말 괜찮은 그 그림이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예, 그 그림을 기억하셨다가 혹시 산지재해 방지림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그림을 활용하는 거, 예, 그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산지재해 방지림에 대한 네 가지 유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로 와서는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은 되게 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해보셨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게요. 우선 사업명을 2015년 합천군 숲 가꾸기 사업 실시 설계 용역, 발주처는 합천군청 해가지고 첫 번째 설명.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인문 특성에 따라서 소반을 구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능이 산지재해 방지림으로 구분되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나와 있듯이 강도의 속가배기는 가업점 지향을 하고 약도의 속가배기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심근성 수종과 청근성 수종에 대한 혼효 조림을 실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료목을 식재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사방 사업을 실시해 줄 것을 저는 이제 건의를 하고 특히 아마 이 부분 이제 건의를 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감리를 할 때 최종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거기 이제 감리 의견란에다가 어느 특정 필지에 대해서는 산지재해 방지림이 있다. 근데 산지재해 방지림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향후 재해 우려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상에서 언급을 하는 수종의 혼효라든지 비료목 식재라든지 적절한 사방 사업을 병행을 할 것을 건의를 한다라고 언급을 해 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이제 결론 파트에 와서는 이런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을 이제 산림을 이제 조성하고 이제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산림 기술자는 산림의 기능 등 인문의 이제 특성을 고려를 해서 사회적이고 환경 경관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이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산림을 조성을 하고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예, 이게 제가 생각하는 답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W님 예, 산지재해 방지림. 예, 먼저 바로 이제 큰 타이틀로 일단 관리 목표 시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유형별 관리 방법. 이렇게, 그 다음에 각 유형별 토사 유출지라든지, 산사태, 그 다음에 대형 산불,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는 단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예, 해주신 거, 예, 내용은 저랑 거의 다 비슷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거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안은 물론 해당 이론에 대한 내용 파악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만약에 제가 아까 여기 항상 본론 부분을 설명하고 나면은 사례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나름 도움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그때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론 그 공부는 하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만약에 그 쑥가꾸기 사업 그 대상지에 가서 이제 뭐 쑥가꾸기 사업에 대한 뭐 감독관 역할을 한다든지 뭐 감리 아니면 실시 설계 시공 사업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아 내가 이 현장에 대해서 산림 그 기술사 문제 파트에서는 그 산지재해 방지름에 대한 그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산지재 방지름에 대한 그 숲 가꾸기 사업을 이 현장에 적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사업을 해보면서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그 위주로 그 복기를 하시고 그 별도로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마 굉장한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처음에 그 산림 그 기술사를 공부를 할 때 저는 세 번째 시험 제가 총 필기 시험을 4번 쳤는데 3번 그 시험을 칠 때까지는 그 이론적인 부분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워가지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 진짜 좀 과장 조금 못해서 그란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썼거든요. 그런데도 60점 이상은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그 도서관에서 그 공부를 할 때 그 다른 그 종목 그 기술사 그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그 차 한잔 하면서 그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기술사는 그 기사처럼 이렇게 무조건 이론적인 부분을 무조건 외워서 치는 시험은 아니다. 그 해당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그 1차원적인 그 접근 방식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그 접근 방식 그러니까는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 경관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실시 설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공 사업적인 측면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그 해당 그 사업을 실제 그 실무에 그 적용을 해볼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어떠한 그 개선 방안들이 있었는지 그거 위주로 계속 그 생각하는 그 공부를 하라고 많이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그 해왔던 그 업무 그 실무 경험들 그거 위주로 이제 그 답안 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이 패턴으로 이제 마지막 그 사례까지도 3번째 시험 칠 때까지는 이 사례 부분 없었거든요. 마지막 시험에서는 이 사례 부분도 좀 비중 있게 그 답안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채점할 때도 좀 나름 평가를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 부분도 그 한번 그 고려를 해 보셔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참조 그 활용하시는 것도 아마 굉장히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